무풀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다. 지금 MCU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말은 또 없을 겁니다. 엔드게임 이후로 MCU를 향한 평가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이미 페이지 4부터였지만 그래도 대운돈의 멀티버스가 588만 명, 페이지 4에서 대표적으로 호불호가 갈렸던 이터널스와 러브 앤 썬더가 각각 305만과 271만 명을 기록했을 정도로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페이지 4는 여전히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페이지 4에서 최악이라 평가받았던 샹치마저도 174만이나 봤었으니 69만이라는 기적적인 대기록을 세운 더 마블스와 155만의 퀀텀 매니아, 그리고 죽은 울버린까지 억지로 되살렸음에도 200만을 못 넘긴 데드풀과 울버린이 보진해 있는 페이지 5에 비하면 페이지 4는 악평이 달릴지언정 최소한 무관심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나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면서 관람 여부를 고민이라도 해보는 수준이었다면 페이지 5부터는 더 마블스가 꽂아버린 완벽한 낙타 덕분에 이제 MCU는 믿고 거른다는 여론이 거의 지배적이게 됐으니까요. 이번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봉 이후에 생각보다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후기가 꽤나 올라오고 있음에도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버린 MCU의 브랜드 신뢰도 때문에 도무지 긍정적인 입소문이 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영화를 평가하는 것처럼 영화가 좋다 혹은 나쁘다가 아니라 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혹은 최악은 아니다 같은 애매모호한, 또 어찌 보면 너무나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아무래도 MCU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엔드게임까지의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우리들은 이번 이야기를 따라가놔야 다음 이야기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학습했었고, 그때에도 모든 단독 영화들이 다 완벽하게 재밌지는 않았지만 결국 모든 작품들이 엔드게임을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니 그 나쁘지 않음을 참아주는 태도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디고 나더라도 엔드게임 같은 끝판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졌으니 일부 팬들을 제외하면 이 나쁘지 않음을 양해해줄 이유 또한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에 더 마블스보다는 낫더라 같은 후기가 올라오더라도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더 마블스보다는 나아서 이제야 겨우 평범해진 그런 영화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나쁘지 않음의 함정을 제외하고 브레이브 뉴월드를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후반부의 공중 전투씬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한 구석 없이 무난한 영화였습니다. 먼저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첩보물의 느낌이 가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터널스에서 등장했었던 셀레스티얼의 거대 신체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 외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캡틴이 된 샘 윌슨이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해결해 나가며 나름 첩보물의 조건을 가진 서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윈터 솔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만들어지려나 기대를 하고 봤지만 안타깝게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첩보물도 히어로물도 아닌 애매모호한 작품으로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정통 첩보물이 우리에게 주는 아슬아슬함의 재미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시된 인물이나 요소들 중 어느 쪽에 사건의 실마리가 될 단서와 음모가 숨어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반부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 관객이 즐거운 충격을 받으려면 앞부분에서 관객이 본 적이 있는 요소들 중 하나가 마침내 정체를 밝히면서 예측을 깨고 들어오는 의외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이번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흑막으로 등장하는 세뮤얼 스턴스는 영화 안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흑막으로 등장하면서 관객이 어떤 부분에서 놀라야 하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어라는 존재가 대충 중요한 흑막인 것 같아서 집중을 하고 봤는데 막상 그 정체는 내가 봤던 이야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나오다 보니 뭔가 좀 맥이 빠지고 허무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전작들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모든 요소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나왔던 걔가 다시 나와서 이 모든 눈물을 꾸민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며 즐거워하시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세뮤얼 스턴스의 등장에서 그 어떤 충격도 느끼지 못하니
여기서 영화가 추구했던 첩보물의 재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첩보물의 재미를 못 잡았으니 그 대신 히어로물의 재미라도 잡아내야 할 텐데 이번 유월드에서는 그마저도 딱히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샘 윌슨이 보여줄 수 있는 히어로 서사라고 한다면 역시 스티브 로저스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존재로 인정받는 문제일 텐데 오히려 이번 영화의 무게중심은 로스 대통령이나 세뮤얼 스턴스에게 훨씬 더 쏠려 있어서 샘 윌슨이 무게감 있는 도전 과제를 이겨내며 캡틴 아메리카의 자격을 증명해낼 만한 무대의 폭은 그 비중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대사로 대충 설명하면서 넘겨버리려고 하는데 그 대사마저도 너는 가장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마치 공익 광고 캠페인 같은 소리나 늘어 넣으면서 맥을 잔뜩 빼놓습니다. 이런 대사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캡틴 아메리카였던 스티브 로저스조차도 가장 강하다는 이유로 진짜 히어로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강한 것으로는 히어로 중에서 최강인 캡틴 마블이 그 어떤 히어로보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애초에 강하기 때문에 히어로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원래부터 없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대신 히어로 개인이 가진 결핍과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지에 따라 해당 인물은 비로소 히어로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때문에 히어로인 것은 사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번 유월드에서는 그 당연한 사실이 대단히 새로운 깨달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억지로 감동적인 톤을 잡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영웅들처럼 2시간의 서사로 직접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충 대사 몇 줄만 던지면서 들려주는 것이 전부인 채로 말이죠. 이러다 보니 이번 유월드는 샘 윌슨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인정받을 만한 정당성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왜 그가 여전히 캡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를 역으로 반증해버리는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왜 레드헐크의 존재를 굳이 홍보 단계에서부터 미리 공개해버려서 영화를 보다가 이쯤에서 제가 레드헐크로 변하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레드헐크의 존재를 모르다가 영화 안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된다면 무려 미국 대통령이 헐크가 된다는 설정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접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로스를 향해서 당신들은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일신 대사를 던지는 당사자가 하필이면 왜 일본의 총리인지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총리가 똑같은 대사를 뱉는다면 물론 그럴 수야 있겠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해지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이터널스에 이어서 일본이 자꾸 이런 구도로 그려지는 것에 딱히 대단한 의도나 의무 같은 게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필이면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아시아 감수성이 부족한 면모를 자꾸 보여주는 것은 본인들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더 마블스를 통해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조금씩은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더라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후기들만으로는 무관심에 빠져버린 지금의 분위기를 당장 반전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